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2달짜리 권한대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28분이나 통화하면서 덕수 본인은 홍보쇼를 했겠지만 결과는 방위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됐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배풀들은 2달 되면 정식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이런 국가적 대사를 저런 얼빠진 시한부 식물인간이 처리한다고? 그저 좋다고 해벌레하며 통화하며 대통놀이에 열중인 한떡수나 너무나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관련해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거 믿고 위원회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지 미국 트럼프와도 통화했으니 나를 어쩔 건데 그러나 그런 거 먹기던 시절도 다 옛날 얘기지. 관련해서 밤사이 정청래 의원은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필요하다면 탄핵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손석희의 질문들 유시민, 한덕수 초토화 그리고 개헌을 짚음. 유시민 작가는 밤사이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 관련과 개헌 관련해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시민, 한덕수는 내란숙의 대행이다. 스스로 오늘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본다. 마원혁 임명안한 논리가 여야 합의가 없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후임을 끼어 팔기로 지명했는데 논리가 아무것도 없다. 거기다 이완규를 넣었다는 것은 그냥 윤석열이가 지명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단초를 제공했고 그 결과고 이런 희한한 일이 앞으로 2달 동안 계속 벌어질 거라고 본다. 이 유시민, 결국 6.3 대선이 내란 종식을 위한 다음 필수 단계이고 그 단계를 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되기 어렵다. 당분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모두 제대로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기대하지 말아라. 결국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모두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6.3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어서 개헌 이슈 관련해선 유시민,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처음 보는 현상인데요. 우원식 의장이 개헌론을 꺼냈고 완전히 난리가 났다. 실제 언론에 드러난 것 이상의 난리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의 수가 많아졌다. 민주당 당원만 200만이 넘는다. 정보 유통이 엄청나게 빨라졌고 여론이 형성되는데 하루가 안 걸린다. 이런 현상이 전에 없던 현상이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친소관계나 조직의 위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냥 대중적인 흐름으로 간다. 이어서 한덕수 잡는다. 민주 눈눈이 간다. 한편 덕수가 지명한 이완규는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런 인물을 지명하다니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인데요. 거기다 경찰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휴대전화를 바꾼 것에도 언제 어떤 이유로 교체했냐는 경찰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배째는 게 윤석열 친구답습니다. 참고로 이완규에게 성렬이가 자신은 물론 가족인 장모의 변호까지 맡길 정도였다고 하니 한덕수의 지명은 완전히 도발인 것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개판치는 한덕수처럼 민주당도 행정 절차 비협조로 재판관 임명 막는다는 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개판에는 개판으로 대응한다는 묘수인데요. 이데일리, 국회와 민주당이 인사청문 절차 비협조로 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우원식 의장이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고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 자체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이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행정절차 비협조를 통해 재판관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임명 강행 규정 역시 국회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제출 자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대행이 국회에 보내게 될 두 재판관의 인사청문 요구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려면 우원식 의장의 수리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한 대행이 국회가 통과시킨 2건의 상설특검에 대해 거부권이 없음에도 행정절차 비협조로 상설특검 출범을 막고 있는 것처럼 국회 역시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 목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응 트랙인데요. 민주당에서도 모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 이완규 당적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부분 관련해선 박지원 의원도 정당 활동했다면 재판관 무자격이라며 당정 여부 공개 촉구를 했지만 이완규는 국민의힘 입당하거나 정당 활동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 방안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민주당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트랙 외에 차지나 고려대 법전원 교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한다는 것이
학계 다수 견해라면서도 국회가 임명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의견을 전하긴 했습니다. 소수설 같긴 한데 관련해서 오전 꾀돌이 김규현 변호사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김규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완규, 함상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규현, 일단 총탄핵 관련해선 극약 처방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경제 대선 개헌 이슈에 희석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거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규현, 다수설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가능, 소수설에 따르더라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근시일 내에 헌법재판관이 충원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 의심자, 파면된 대통령 친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므로 무효이고 가처분 인용 가능하다. 때문에 당장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영배, 이미선 퇴임인 4월 18일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당장 오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노정면 의원은 어제 권한쟁의 등 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건 또 한 번 국민을 애태우는 도박, 결과 나쁘면 길만 터준다 이라는 글도 남기긴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봐야겠네요. 이어서 나 전직 영부인 김건희 퇴거 앞두고 분노 폭발, 노년일보 제목이 강렬한데요. 박관천 전 행정관이 윤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아직 퇴거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김건희가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뒤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정치권에선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일지 등 계엄 관련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지에 쏠려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비공개 기간에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열폭하면서도 별짓을 다 하려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민주 박경미,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되는데도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첫 일성으로 국립현충원 참배를 한다며 현충원 사전 방문까지 하면서 막상 퇴거 준비는 안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처럼 정신승리로 일관하며 아무 대비도 안 했다니 한심하다. 4월 4일 11시 22분 파면돼 자연인이 된 윤석열이 관저에 머물며 국가 예산을 날리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퇴거 일자를 밝히고 파면 이후 관저 비용은 일체 개인 부담하라. 국민의 분노가 폭풍처럼 한남동 관저를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마무리로 전우용,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떤 분은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를 겪고 보니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더라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한덕수, 최성목 등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인간과 짐승이 나뉘는 정도를 넘어 짐승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옥 끝까지 떨어진 인간성의 최저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짐승이 인간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